안녕하십니까. 저희 초식품 물리학 메타푸드 피직스 강의는 네 부분으로 나누어 진행될 것입니다. 1부 초식품 물리학과 의식, 2부 의식계에서 자의 생활환과 경험, 3부 의식의 관점에서 본 식품과학, 그리고 4부 음식 맛에 대한 식망론의 응용이 되겠습니다. 오늘의 일부 초식품 물리학과 의식에서는 초식품 물리학이 무엇인지를 말씀드리고 식생활 속에서 일어나는 각종 행동과 판단의 법칙, 의식망론, 의식계속의 존재들에 대하여 말씀드릴 것입니다. 식품학은 인간에게 양질의 식량을 공급하여 육체적으로는 건강하고 정신적으로는 행복하게 살 수 있도록 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식품을 먹으면 얼마만큼 건강해지고 행복해질 수 있는가를 예측할 수 있기를 바라고 있습니다. 그러나 눈에 보이는 물질만을 다루는 식품학자는 눈에 보이지 않는 정신적 행복을 연구의 대상으로 삼지는 않습니다. 그 이유는 행복이란 것은 주관적인 체험인데 그 체험이란 것이 사람마다 다르기 때문에 이것을 객관적 증거로 제시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식품학자는 두 개의 목표 중에서 하나는 포기해야 한다는 모순에 봉착하게 됩니다. 더욱이 주관적 체험은 식품학의 최종적인 목표인 행복과 직결되어 있기 때문에 포기할 수도 없는 것입니다.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면서 수많은 것을 경험하는데 그 주관적 경험의 종류와 수는 이루 헤아릴 수 없이 많습니다. 음식의 맛, 식미라는 것도 바로 이 주관적 경험의 하나인 것입니다. 사과 맛을 예를 들어 보자면 사과는 시고 달다는 것을 누구나 인정합니다. 이렇게 누구나 인정하는 것이 바로 객관적 경험입니다. 그런데 주관적 경험이란 완전히 다릅니다. 한 사람은 사과를 먹으면 행복해지는데 다른 사람은 반드시 그렇지 않다는 것입니다. 왜 그런가 하면 그런데 이렇게 다른 것이 바로 주관적 경험의 실상인 것입니다. 이 주관적 경험의 실상으로 인해서 우리들 식생활 속에서 불가사의하고 해결하기 힘든 난제들을 만들어내고 있는 것입니다. 불가사의한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우리나라에서는 무더운 여름 복중에 영계 백숙을 땀을 뻘뻘 흘리면서 즐겨 먹습니다. 그런데 먹으면서 하는 말이 아주 걸작입니다. 아, 시원하다 라는 것입니다. 이게 말이 됩니까? 객관적으로는 뜨겁다고 느껴야죠. 안 그렇습니까? 그런데 한두 사람만 그런 게 아니라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느끼고 있으니 바로 이것이 주관적 경험을 무시할 수 없는 경우인 것입니다. 중국 식당, 이태리, 멕시코 식당에 가면 중국 식당은 중국식으로 장식하고 이태리, 멕시코 식당들은 각기 자기 나라의 전통이 잘 풍겨나도록 많은 돈을 들여 장식을 합니다. 식품학적으로 보면 장식하고 음식 맛하고는 아무런 관계가 없습니다. 그러나 음식점 주인의 입장은 아주 다릅니다. 그렇게 해야만 손님이 찾아온다는 것입니다. 주인 말이 음식 맛이 아무리 좋다 한들 손님이 오지 않으면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라고 하는데 어찌하겠습니까?
사실이 그런데 말입니다. 과학적으로는 말이 안 되지만 식당은 그렇게 하는 것이 옳은 것입니다. 이건 역시 주관적 경험을 중요시 하여야 한다는 경우입니다. 예전과는 달리 요즘은 너무 잘 먹어서 생기는 비만이 문제가 되고 있어요. 체중을 줄이려고 음식의 섭취량을 줄이는 식이요법을 쓰고 있는데 뭐니 해도 스스로 마음으로 절제하는 것이 최상입니다. 즉 식욕을 다스리는 마음의 문제입니다. 그 마음은 심리학에서 다루니 심리학적인 문제인 것입니다. 그래서 식품과학 분야에도 심리학과 밀접한 관계를 갖고 있는 분야가 있습니다. 그것이 식품관능학이라는 분야입니다. 그런데 심리학에서는 물질적으로 입증하기 힘든 마음의 문제를 다루고 있는데 마음은 그 정의부터 너무 추상적인 것이 많습니다. 공식이나 법칙으로 잘 정리되고 객관적으로 입증되는 것만 다루는 식품과학자에겐 심리학적 접근 자체가 힘든 것입니다. 그러나 마음의 세계를 모르면 식품과학이 추구하는 만족이며 행복을 논할 수가 없으니 문제인 것입니다. 그래서 나는 음식이란 물질과 마음이란 비물질을 함께 다루어야만 식품과학의 궁극적 목표를 달성할 수 있다고 보는 것입니다. 나는 물질 중심의 기존의 식품과학의 틀을 벗어나 새로운 학문 분야로 메타푸드 피직스, 초식품 물리학을 제창하게 된 것입니다. 여기서 메타라는 뜻은 물질을 초월한다는 뜻을 갖고 있습니다. 초식품 물리학은 도표에서 보시는 것과 같이 음식이 우리 몸속으로 들어와서 어떻게 감지되고 인지하고 마음속에서 어떠한 반응을 일으켜 어떤 느낌과 행동으로 나타나는가를 다루게 됩니다. 그리고 식생활에서 일어나는 각종 난제들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마음의 바탕인 의식으로 접근하는 데 필요한 기초를 제공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초식품 물리학은 기존의 객관적 경험 이외에 주관적 경험을 비중 있게 다루게 됩니다. 다양한 주관적 경험이 형성되는 과정을 추구하게 됩니다. 다시 말해서 음식을 매개로 마음의 세계로 진입하여 그 속에서 음식과 음식을 먹는 자신을 함께 관찰할 수 있게 되기를 바라고 있습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의식이라고 하는 세계는 과연 어떤 것인가 알아야 할 것입니다. 그러면 의식이 무엇이며 어떻게 정의하고 있는지부터 알아보겠습니다. 그런데 한마디로 너무 복잡하고 분야마다 다르다는 것입니다. 의식을 보통은 마음이라고 하지만 의학에서는 깨어있는 상태, 종교에서는 영혼, 정신, 혼 등 아주 다르게 부르고 있고 그 내용도 아주 다릅니다. 지금 무의식을 예로 들어 보겠습니다. 철학 분야에서는 무의식은 의식보다 깊은 정신 상태를 뜻하는데 의학적에서는 의식이 없다면 아주 위험한 상황이거나 사망을 연상하는 용어로 쓰입니다. 인지과학 분야에서는 무의식을 잘 숙련된 행동을 만들어내는 행위로 보고 있는 것입니다. 한마디로 통일성이 없습니다.
같은 것을 갖고 이름도 다르고 뜻도 다르면 참으로 난해한 것이라고 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이 분야에서 쓰는 것은 틀리고 저 분야 것은 어떻다고 말할 수가 없는 것이 각 분야마다 나름대로의 학문적 이유가 있기 때문입니다. 결론을 말씀드리자면 식품학자는 식품과학자의 관점에서 식품학의 문제를 해결하고 그 목표를 달성할 수 있도록 새로운 의식론을 개발하여 사용하는 것이 훨씬 쉽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어떻게 정의한다고 해도 인식의 관점이 다르면 달라지는 것이 마음의 특징이기 때문입니다. 보이지 않으니 과학적으로 증명할 수도 없기 때문입니다. 과거에는 보이는 것과 안 보이는 것이 진리를 가르는 잣대가 되었었습니다. 그러나 과학이 발달하면서 보이고 안 보이는 것을 막론하고 하나의 잣대로 정의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 중에 한 예가 바로 전자파입니다. 소리와 빛은 전혀 다른 것으로 보아왔습니다. 눈으로 볼 수 있는 빛의 색깔, 귀로 들을 수 있는 라디오 소리, 보고 들을 수 없는 엑스레이, 초음파가 모두 전자파임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같은 단위인 허츠라는 주파수 단위로 통일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모든 관련 분야에서 아주 성공적으로 사용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의식이 안 보이고 안 들린다고 해서 없는 것이 전혀 아니라는 것입니다. 생각, 의식, 감정, 정신, 마음을 하나의 통일된 잣대의 의식 체계로 통일하자는 것입니다. 이와 같은 맥락에서 안 보이고 복잡한 의식을 하나의 통일된 체계를 갖도록 분류하였습니다. 즉 계층적 구조를 갖는 의식층, 약해서 식층, consciousness layer와 수준, 레벨으로 분류하였습니다. 여기서는 편의상 식층들을 각기 다른 색으로 표현해 보았습니다. 예를 들자면 단세포 생명체는 1식층, consciousness layer 1에 속하고 인간은 5층에서 8식층에 속한다는 것입니다. 물론 같은 층에 속한다 해도 여러 수준으로 나눌 수 있도록 하자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물질을 다루는 과학에서는 의식을 어떻게 기술하고 있는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물리학, 화학, 천체물리학, 생물학, 정보학, 사회학에서 여러 가지로 기술하고 있습니다. 이 중에서 시간상 물리학과 생물학의 경우만을 들어보겠습니다. 물질의 기본을 다루는 물리학의 양자역학 분야에서는 슈레딩거가 물질을 입자와 파동으로 이중 정의할 수 있다고 했습니다. 물리학에서도 보이지 않는 주관적 요소를 인정한 것입니다. 즉 관찰자의 주관적 경험을 인정한 것이 되는 것입니다. 이는 마음이 물질의 존재와 밀접한 관계를 갖고 있다는 것을 뜻합니다. 생물학에서는 어떤가 보겠습니다. 생명체는 생명체를 관리할 수 있는 통신망이 필요한데 생물의 뇌가 그 기능을 감당한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의식을 뇌생리학 분야에서 많이 다루고 있습니다. 그런데 세상에는 뇌 없이도 상황을 잘 판단하고
잘 대처하면서 살고 있는 생명체가 많습니다. 예를 들자면 미생물, 식물, 심지어 동물에 속하는 해파리 같은 뇌 없는 생명체가 수두룩합니다. 그걸 보면 신경망에서 생각이 나오고 의식이 뇌에서 나온다는 주장이 맞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생명체를 관리하는 것은 무엇이냐? 그것은 뇌를 초월한 의식이다라고 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우리가 살다 보면 상황을 파악하고 최선의 길을 선택해야 하는데 과연 선택과 판단의 법칙이 있느냐? 있다면 과연 무엇이냐? 의식이 없으면 판단을 못하니 판단을 어떻게 하는지를 알게 되면 의식을 알 수 있는 길이 있을 것이니 말입니다. 지금 4개의 경우를 갖고 최선의 결정을 어떻게 내리는지를 보기로 하겠습니다. 원자, 생명체의 핵, 컴퓨터 프로그래밍, 도로 체계를 예를 들어 보기로 하겠습니다. 탄소 원자는 모든 생명체의 몸을 구성하는 기본 원소이며 특히 탄화수소는 유기물의 기본 결합체인데 이것이 결합할 수 있는 길은 셋이고 그 셋 중에서 무엇과 결합하느냐에 따라 다른 유기물이 되는 것입니다. 생명체의 종류는 단백질의 구조에 따라 결정됩니다. 단백질은 DNA의 4개의 염기 서열에 따라 결정됩니다. 하나의 염기가 정해지면은 나머지 3개의 염기와의 조합에 따라 생명체의 운명이 바뀐다는 것입니다. 또 컴퓨터 프로그래밍을 보면 상황 판단을 내릴 때는 셋 중에 하나를 선택하는데 이것을 3분기법을 많이 쓰고 있다는 것입니다. 교차로 중에서 가장 기본이 되는 것은 내거리입니다. 차가 내거리에 진입할 때는 운전자는 나머지 3길 중에서 하나를 선택하여야 합니다. 나는 이런 현상을 3분지법, Three-Way Branching Transfer, 약자로 3WBT, 3분지 전달이라고 명명했습니다. 한편 받아들이는 쪽에서 즉 교통경찰관의 입장에서 볼 때는 Three-Way Branching Perception, 약해서 3WBP, 3분지 인식이라고 명명하였습니다. 우리의 일상생활 속에서 순간순간 오감을 통해서 무엇인가를 맞이하고 선택적으로 인지하면서 삽니다. 이때 3WPP법이 적용된다는 것입니다. 이 그림에서 보여드리는 것처럼 인간이 좋다, 나쁘다, 아니면 좋지도 나쁘지도 않다는 셋 중에서 어느 하나를 선택하여 인식한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받아들이고는 되씹어보는 것이 보통입니다. 지금 3번 되씹어 본다면 가운데 그림과 같이 3가지 감정으로 발전하게 되는 겁니다. 좋은 감정, 나쁜 감정, 담담한 감정으로 갈린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분류된 것은 어디에 저장되는가 하면 3분지 인식망, 즉 3WBP 네트워크 속에 저장된다는 것입니다. 저는 2000년에 세계식품학회에 발표한 적이 있는데 신경생리학 분야에서도 2004년에 람메가 유사한 기작을 발표했습니다.
즉 의식은 이와 유사한 망으로 구성된 체계 속에서 운영된다는 것을 짐작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새로운 의식망 이론을 제창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오늘의 강의의 주제인 의식망론, 줄여서 식망론, 영어로는 Consciousness Message Theory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우선 본 이론을 뒷받침할 수 있는 과학적 근거와 전제 조건들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각 과학 분야에서 의식과 연계시킬 수 있는 많은 근거들 중에서 10가지를 들어보겠습니다. 첫째, 물질 세계의 근본을 보자면 텅 비어있고 모든 것이 연계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양자역학에서 하는 말입니다. 두 번째, 텅 빈 우주 공간은 비어있는 것이 아니라 눈에 안 보이는 암흑 물질과 안 보이는 암흑 에너지로 채워져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전체 물리학에서 주장하는 얘기입니다. 셋째로, 생명체는 전자와 양자의 결합 방식에 따라 그 운명이 결정됩니다. 화학 쪽에서 주장하는 얘기입니다. 넷째로, 생명체는 세포 단위로 되어 있는데 그 세포는 세포막이라는 막 속에 갇혀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다섯 번째는 생명체는 계층적 정보 처리 체계를 갖추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생물학 쪽에서 하는 얘기입니다. 그 나머지는 다음에서 보는 것과 같습니다. 즉 의식의 성격이 그러하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첫 번째 부딪히는 문제가 뭐냐 하면 의식계의 모양은 과연 어떻게 생겼는가? 둥그냐 뭐가 났느냐 하는 말입니다. 저는 세상의 모든 현상이 곧 마음에 짓는 결과라고 볼 때 모름지기 의식은 둥글다라고 보는 것입니다. 물질의 기본인 원자도 우리가 사는 지구도 둥글고 모든 생명체의 기원인 알도 둥글고 그 알 속에 있는 세포핵도 둥글입니다. 우주 천체들도 둥글고 이들의 운동 궤도도 둥글기 때문입니다. 아들이 부모를 닮듯이 의식계는 둥글다라고 보는 것입니다. 원형인 의식계의 내부 구조는 어떨까? 의식계의 한 조각을 떼어내서 그 단면들을 보기로 하겠습니다. 그림에서 보는 것과 같이 제 눈으로 구성된 구물망으로 된 여러 겹의 의식망층 Consciousness Mesh Layer, 줄여서 식망층으로 되어 있다고 봅니다. Consciousness Mesh Layer를 약자로 CML로 부르기로 했습니다. 여러 겹의 식망층을 Multiple CML, 약자로 MCM이라 하면 최하층이 가장 작고 최상층이 가장 크게 배열되어 있다고 봅니다. 식망층의 체눈의 크기는 아래 그림과 같이 다양합니다. 자, 그렇다면 식망은 구물인데 그 구물은 무엇으로 짜여져 있느냐? 그것은 의식계에서 두 개의 사건을 이어주는 끈인 식선 Consciousness Fiber, 약해서 CF로 되어 있다고 보는 것입니다. 예를 들자면 어떤 감동적인 사건을 만나게 되면 가슴에 와 닿는다라고 합니다. 한국 사람만 그렇게 하는 게 아니라 서양에서도 타칭이란 표현을 씁니다. 이것은 외부 현상과 마음을 잇는 끈이 있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나는 이 끈을 의식의 끈, 식선 CF라 한 것입니다. 두 사람 간의 대화나
여러 사람들 사이에 나누는 대화에도 식선들이 있는 것이고 어떤 합의점에 도달하면 네, 예스라는 매듭이 생기는데 그것을 의식선 매듭, 식점, consciousness node, 약해서 CF node라고 정의했습니다. 식망이 존재한다면 허공에 또 있을 것이고 그 모양이 유지되게 하는 힘이 있을 터인데 그 힘이 무엇인가? 그 힘을 consciousness force, 약해서 C, 식력이라고 정의했습니다. 두 식선이 있을 때 서로 동의하면 서로 당기는 힘이 있어 매듭, 식점을 만듭니다. 반대로 서로 맞지 않으면 반발합니다. 이 식력이 상하 좌우로 결합하면서 CML, Consciousness Mesh Layer, 즉 식망층이 만들어지는 것입니다. 결국 여러 겹의 CML, MCML을 만들게 되는 것입니다. 지금 여럿이 모여 한 주제를 갖고 토론을 벌인다고 합시다. 그러면 여러 개의 식선들이 상호 교차하게 됩니다. 청색 사각형으로 표시된 하나의 승망층 또는 수준이 생기게 됩니다. 식망층 속에는 여러 모양의 크고 작은 체의 눈들이 생기게 되겠죠. 이것들을 그림에서는 색깔로 처리한 부분으로 단위체눈, UCM, Unit CM입니다. 자, 그러면 의식계에 존재하는 존재 또는 실체들의 형성 과정을 말해보겠습니다. 의식계에는 마치 액체나 부드러운 젤리처럼 건드리면 한 것에 충격을 주면 그 충격은 유체 전체로 퍼져나갑니다. 그래서 의식계는 잠시도 가만히 있지 않고 항상 움직이고 있는 것입니다. 상하 좌우로 움직이면서 파도가 생기게 됩니다. 파도가 심하면 식망층들이 요동치면서 찢어질 수가 있죠. 마치 한 그물이 파도에 찢어지는 것처럼 식선 조각과 부스러기가 생기게 되는 것입니다. 이때 식선 조각을 CF 프래그먼트, 약해서 CF 프래그, 식편이라고 하고 더 작은 부스러기를 CF 더스트, CFDST, 식진이라고 불러줍시다. 식계가 요동치면 또 어떤 현상이 일어나는가 하면 식망층 CML의 구조도 바뀌면서 체눈의 크기도 식층 간의 빈 공간도 바뀝니다. 그러면 어떤 현상이 일어날 수 있는가 하면 식선 조각인 식편 CF 프래그먼트들이 체눈 UCM이나 식층 간 MCML 간의 공간에 끼게 됩니다. 이것들을 덩어리로 엉키게 되고 어떤 식망층에 고정되어 버리는 것입니다. 이 의식의 덩어리를 식단, Consciousness Aggregate, 약해서 CA이라고 명명했습니다. 이 식단 CA는 한 층의 식층 CML에 붙어 있게 되면서 자신의 존재를 보여주게 됩니다.
이 식단 CA는 주변의 식단들과 엉키면서 여러 층의 CML, MCML에 걸쳐 자리를 차지하게 되면서 쉽게 존재하는 개체가 됩니다. 이 개체를 CA 클러스터, 약자로 CAC, 식체가 되며 이 세상의 모든 존재의 씨앗이 됩니다. 여기 이 그림은 식체 CAC가 식만계 CM 시스템 내에서 생겨나는 과정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어떤 것은 옆으로, 어떤 것은 상하로 자랍니다. 결국 크고 작은 것이 되겠죠. 작은 식체는 작은 생명체, 큰 식체는 큰 생명체가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의식은 모이면 지능이 생깁니다. 마치 트랜지스터가 여러 개 모여 집적하여 지능을 갖는 IC 칩을 만드는 것과 비슷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식망이 큰 곳에는 큰 지능을 가진 식체 CAC가 자리를 잡을 것이고, 작은 식망에는 작은 지능을 가진 식체가 자리를 잡습니다. 이와 같이 의식계의 식체들은 지능의 차이, 능력의 차가 생긴다는 말입니다. 예를 들면 미생물은 1식층, 단층의 인간은 5식층에서 8식층에 걸쳐 살고 존재한다고 보면 되겠습니다. 여러 층에 걸쳐 사는 식체 CAC는 이것저것을 인지할 수 있어서 존재감을 드러냅니다. 소위 보는 자가 될 것이고, 다른 것은 보이는 것이 되어 자아감을 가지면서 하나의 자기를 주장합니다. 이렇게 생겨난 것이 바로 자아, 셀프인 것입니다. 여기서 문제의 나와 남이라는 자타의 이중성이 시작된다고 보아야 합니다. 그러면 간략하게 자아의 성질과 자아의 생활한과 이중성에 관하여 말해 보겠습니다. 자아인 식체 CAC는 동적인 성질을 갖고 있어서 활동 궤도를 갖습니다. 다시 말해서 생활한 라이프 사이클을 갖는다는 것입니다. 물질과의 관계에 따라서 물질과 결합한 상태인 식신 CACM, CAC mass bound의 약자입니다. 즉 몸, 몸통, 육신, 자신으로 또는 그렇지 않고 비결합 상태인 식종 CAC 포텐셜의 약자입니다. 정신, 마음으로 생활한을 갖는다는 것입니다. 즉 식체 CAC는 CAC의 상태에 따라서 세 개의 생활한을 갖습니다. 각각 다른 세 가지 색깔로 표시해 보았는데, 청색은 생활한 1, 녹색은 생활한 2, 오렌지 생활은 생활한 3으로 표시했습니다. 생활한 1과 2는 마음의 생활한이고 3은 자신 육신의 생활한입니다. 그리고 식체 CAC는 성장 상태의 CAC 플러스와 붕괴 상태의 CAC 마이너스의 두 형태로 존재합니다. 자세한 것은 다음 장에서 다루겠습니다. 이번 강의에서는 우주라는 것이 식망으로 구성되어 있고, 그 속에서 다양한 존재들 식단 CA, 식체 CAC와 자아 셀프가 생겨나온다는 것을 말씀드렸습니다. 다음
2부 강의에서는 의식계에서의 자의 생활환과 경험을 보다 자세하게 다루게 됩니다. 물체의 생성과 소멸, 자의 생활환, 자와 물질의 결합체인 CACM, 식신, 몸, 육신, 자신과 비결합체인 CACP, 식정, 마음을 다루고 주관적 경험, 육체와 정신의 문제들을 다루게 됩니다. 더 자세한 내용을 접하시려면 메타포드 피직스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시청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